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잘 쉬고 계실 테니까요. 저도 상상인 제4호 스펙의 핵심 내용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안타 제11호가 단독 상장이었고 무거운 규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 만족할 만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고가 기준 79%를 찍었고요. 종가는 2,005원. 거의 공모가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한 거죠. 보시면 대신 밸런스 제15호부터 해서는요. 스펙이 그 이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수익률이 한 단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상급등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기대치는 분명히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상상인 제4호 스펙의 간단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공모 규모는 90억 원이고요. 오늘 상장한 유안타 제11호보다는 10억 원이 가볍습니다.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환불까지는 다행히 이틀이 소요되고요. 상장은 9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펙의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는 이안플래닛이라는 회사인데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상인 증권이 스펙을 그동안 상장시킬 때 발기인으로 자주 참여했던 회사가 이안허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안플래닛과 이안허브 두 회사의 대표가 같고 둘 다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안허브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상상인 스펙들의 실적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이베스트 이안 스펙 1호, 상상인 이안 제2호 스펙 두 개 다 상장 폐지됐고 그나마 상상인 이안 제1호가 B2N이라는 회사와 합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의 내역을 찾아봤을 때 그냥 조금 물음표이기는 하네요. 넘어가서 임직원들의 경력을 보시면 장용순 기타 비상무이사가 상상인 이안 제1호 스펙 합병 실무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그 밖에 스펙 합병 관련된 경력은 없었습니다. 넘어가서 상상인 증권이 지금까지 상장을 시켰던 스펙 리스트를 보시면 골든브릿지 제1호는 상장을 추진하다가 결국에 철회한 케이스였고요. 골든브릿지 2호, 3호 둘 다 상장 폐지됐어요. 4호는 다행히 엔투텍이라는 회사와 합병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상상인 이안 제1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B2N이라는 회사와 합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상상인 이안 제2호가 또 상장 폐지됐고요. 3호는 작년에 상장을 해서 아직은 합병 대상을 물색 중에 있는 거고요. 이 상상인 3호가 상장을 할 때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요 예측에 3차례나 실패했다가 4번째 겨우 성공을 한 거였거든요. 아무튼 쭉 보시면 스펙 합병 성공률이 막 높은 하우스가 아니라는 거. 6개 중에서 3개는 상장 폐지, 2개만 합병 대상을 찾았으니까 성공률은 33%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넘어가서 해산시의 한 주당 지급 예상 금액도 2,091원으로 이자율 1.5%를 가정한 수치라서 막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 655.64 대 1을 기록했어요. 확약 신청은 없었고요. 규모 대비해서는 경쟁률이 다소 낮기는 하거든요. 이게 기관 입장에서도 우선 스펙 이상 급등을 기대하면서 참여는 해봄직한데 만약에 이상 급등이 사라진다면 이 스펙을 배정을 받아서 합병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들고 가볼 만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스펙에 비해서 점수를 조금 덜 줬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 예측 당시에 시스템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대요. 접속이 계속 안 됐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서 그냥 포기한 기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자, 만약에 일반 청약에서도 생각보다 참여도가 또 높다면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기는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과 경쟁률 계산을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균등 물량은 56만 2,500주입니다. 그리고 이 스펙의 최대 장점, 청약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비대면에는 은행 연계가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화 스펙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은행 연계 비포함,
비대면 정말 비대면 개설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청약 한도는 일반과 우대 차이 없이 11만 2,500주까지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인데 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에 맞게끔 청약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유한타 제11호는 약 4만 7천 건 정도, 한화 플러스 제4호에는 3만 8,425건이 참여했습니다. 제 생각에 상상인 증권 계좌는 이들 증권사보다도 훨씬 더 적을 거라고 보거든요. 계좌 수가. 특히나 상상인 제3호 스펙의 참여 건수를 보시면 8,330건 밖에 안 됐었어요. 그나마 이 스펙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상인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게 딱 요때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스펙 움직임을 보고 상상인 계좌를 그 이후에 추가로 개설한 분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도 한 최종적으로 2만 5천에서 3만 건 사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2만 5천 건을 잡으면 균등 수량은 22.5주, 22주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균등으로 조금 꽤나 받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균등 20주를 넘어간다면 30주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상 증거금도요. 청약 건수에 맞춰서 1.17조 원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040대 1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청약 당일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9월 4일 배신 밸런스 제16호가 상장을 하잖아요. 이 친구의 성과에 따라서 상상인 제4호의 참여도와 경쟁률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좀 기준으로 삼고서 보여드리는 1억 원 청약 시의 기대 수익금 계산을 해서 파킹 이자와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억 원으로 5만 주를 청약을 한다면 균등은 22주, 비례는 48주 해서 총 70주를 받을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춰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0%에서 50% 정도를 우선 잡아보고요. 만약에 30%가 올라주면 기대 수익금이 42,000원이 되거든요. 파킹 이틀치 이자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청약 건수가 낮고 경쟁률도 아주 높지가 않다면 그래도 비례까지는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청약 당일에 같이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청약 효율도 다시 따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상상인 제4호 스펙의 기본 내용들 위주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